의사는 인턴 근무할 때 페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꽤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없어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정혜원입니다. 저는 음악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고 마인드케어 컴퍼니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치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인데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을 한 후에 제가 굉장히 원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었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치료도 오래 받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치료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됐을 때 주치의께서 혜원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주셔서 아이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하냐 애를 키워야지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은 이제 보호자 면담도 이렇게 겸하는데 바로 보호자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내를 얼른 대학원에 보내라. 그래서 그게 치료를 빨리 종결하는 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대학원에 원서 접수를 하고 면접 보러 가라고 그러고 등 떠밀려서 이렇게 나는 아직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대학원을 다니게 된 케이스입니다. 몰래 서류 접수를 하셨어요? 네, 이게 옆에서 막 정보 입력하라고 그럴 때 얼떨결에 이렇게 막 불려 앉혀서 하니까 하기는 했지만 긴가민가 했죠. 내가 정말 이래도 되나? 이 시기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스스로 확신이 안 섰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치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혼자 제가 그냥 주 양육자이자 모든 걸 떠안은 상태였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 치료를 하시면서 많이 호전되셨나요, 실제로? 치료를 공부하면서 자아 분석이 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심리학 과목도 있고 치료 과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그냥 일반 대화 중재 상담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을 음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거는 평생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을 하시면서 네. 음악 치료사를 실제로 추천하시는지 음악 치료사를 꿈꾸는 후배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직업이라 하면 금전적인 것을 뺄 수가 없을 텐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 하면은 솔직히 음악 치료 이렇게 세션마다 해서 한 회기당 치료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큰 돈은 힘들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 뜻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시면서 뭐 만족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저는 대만족이고 이 학문의 뜻이 있으시다면은 전공을 하시고 이 졸업 이후에 활동을 하실 때는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요즘 MBTI가 되게 유행이고 또 네. MBTI로 이제 자기 적성을 찾아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 MBTI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최근에 해봤어요. 근데 예전이랑 했을 때랑 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는 ENFJ-T. 네네네. ENFJ라고 하면은 저도 MBT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되게 감성적이고 계획형인데 외향성도 많이 있고 그러신가요 실제로? 네, 완전 그렇습니다. 그게 직업으로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될 때가 많나요? 확실히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음악 치료사라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도 막연하게 음악으로 치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음악 치료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면서 뭐 하는 직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음악 치료하면 되게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치료가 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을 중재 도구로 사용을 해서 치료 상담을 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 센터 가면 상담자, 내담자 마주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음악 치료는 음악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끌어내고 그 활동 자체도 유의미하지만 그 이후에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까지 가지면서 그 모든 거를 음악 치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음악 치료사가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 네. 요즘에는 국내 학부에도 음악치료 전공이 많이 개설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석사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셔서 학교마다 다른데 보통 4학차 또는 5학차로 학위 과정을 마치시고 졸업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네, 매 학기 이제 이론 실습 과목을 하고 그리고 실습 시간을 이수를 하는데 네. 학교마다 다릅니다. 40시간 또는 60시간 매 학기 이수를 하고 네. 만약에 4학차 기준 네. 60시간, 60시간, 60시간 이렇게 해서 3학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 학기는 논문과 인턴 학기인데 네. 그때 나머지 시간을 다 채우게 되는 거죠. 실습으로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인턴 근무를 풀타임 근무를 하고 대학원을 마칠 때 보니 1040시간을 넘겼더라고요. 1040시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때는 약간 노이로제 걸렸던 것 같아요. 1040시간 어떻게 채워 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사실 인턴 풀타임 근무를 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6개월간 매일매일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뿐이지 네. 시간은 잘 채워지니까. 네. 그래서 1040시간을 채우면 음악치료사로 인정을 하냐? 그게 아니고 학회에서 음악치료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격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럼 1040시간을 한다고 해서 음악 치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음악 치료사가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고시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메이저 학회에서 시험에 통과하면은 음악치료사 자격을 부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치료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 네. 실습을 나가려고 하면은 실습을 나갈 수 있는 곳을 학교에서 연계시켜 주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되는지. 보통은 학교에서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실습지 또한 그렇고 인턴지는 특히나 더 학교랑 센터나 병원이 MOU를 체결해 놓은 상태로 학생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곳이 가까이 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좀 멀리 이동을 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멀리 다닌 케이스기는 해요. 네. 그러면은 1040시간을 실습하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페이가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사는 인턴 근무할 때 페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꽤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없어요. 이게 트레이닝 과정인 거죠. 학위 과정인 거고 인턴 근무라고 표현을 하고 출퇴근을 하지만 인턴 학기. 그러면 페이 없이 1040시간을 아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우울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실제로 뭐 정신과 의사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우울감이 이렇게 온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제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알고 있고 실제 치료 상담 쪽에서는 전이, 역전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그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돼서 상담자를 자신의 뭐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역전이는 그 반대 상황이에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처음 그 부분을 다룰 때도 굉장히 교수님들께서도 주의를 많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왜 그 주치의께서 그렇게 나를 추천을 했을까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네. 제가 그거랑 분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우려했던 거랑은 달리 그 약간 공과사를 잘 구분하는 듯한 그런 느낌? 일은 일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받을 때마다 네. 다른 분이 떠올라요. 최근에 신혼부부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연구 목적으로 4쌍의 신혼기 부부를 음악치료를 통한 부부 중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쌍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부였어요. 이제 너무 절박한 거죠. 그 부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음악치료가 우리한테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연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땐 저도 너무 힘든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떡하지? 되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끌어들여야 할까? 그랬는데 다 마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달라져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됐고 서로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그런 작업이 충분히 진행이 돼서 관계에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처음 접해보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교수님들께 자문도 많이 구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케이스라서 애착이 많이 가나 봐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잘 해결하셨으니까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조금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음악 치료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요. 제가 치료 현장에서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는 치료사 없이도 부부나 가족이나 부모님이 자녀분들이랑 같이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방법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각자 음악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을 고르셔도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을 고르셔도 됩니다. 가사가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장르도 전혀 무관해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또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음악을 고르시고 각자 들으시는 거죠. 들으실 때는 경청해 주셔야 하고 네. 그래서 다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 음악을 왜 골랐는지를 상대방에게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좋은가 하면 그냥 말로 내가 너한테 이런 부분이 섭섭해,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상담자를 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인물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는 그 언어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을 때 굉장히 빈번하게 싸움이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한번 감상을 했을 때 분명 상대방도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이 음악을 골랐을까? 이게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인가? 또는 이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를 그냥 말로 다 말하는 것이 마냥 그렇게 좋지 않은 순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듣고 들은 뒤에 나는 이래서 이 음악을 골랐어 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조금 차분하게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이제 인터뷰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취지에 맞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학부에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음악치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졸업을 하고 나면은 그냥 되게 막연하고 붕 뜨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기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냥 망설이지 않고 뭐든 이렇게 발 한 발짝 이렇게 내밀어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음악을 했고 이 부분을 살려서 마음을 읽고 뭔가 신체의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음악치료사가 됐지만 음악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곳을 이렇게 두드려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